안녕하세요. 박은정입니다. 오늘은 2025년 3월 19일 수요일로 넘어가는 새벽 1시 38분입니다. 생각보다 빨리 남게 됐네요. 원래 그 일본 동생 와 있는 동안에도 사진을 찍어야 되나 뭐 이렇게 했는데, 친구가 생각보다 집 계약이 빨리 돼가지고, 18일날 입주를 한다고 해서, 그냥 3일이 와서 그냥 안 찍고 지내다가 오늘 남깁니다. 저는 그동안 이제 토요일부터였군요. 토요일부터였죠? 못 남긴 게. 토요일은 그 일본인 친구랑 저희 집에 들어온 날이어서 집 옮겨놓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진짜 금요일 휴가 내고 막 금요일 하루 종일 청소하고 토요일 아침 7시까지 청소하고 또 아침 10시에 일어나고 다시 마저 정리하고 위에 한 오후 6시인가 7시까지 지었어요. 그 친구가 좀 늦게 온다고 해가지고 그 친구랑 그 친구를 원래 알던 동생이랑 그 동생 남자친구랑 해가지고 지금 같이 옮겨놓고 저녁 먹으러 나가서 밖에서 족발을 보쌈에 소주 한잔 하고 다시 저희 집으로 와서 또 넷이서 새벽 한 4시까지인가 술을 마셨습니다. 그 친구 원래 술 많이 안 마신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는 술은 별로 안 먹고 거의 음료수나 뭐 물 마시고 술 몇 잔 먹고 재밌었어요. 일본인과 한국인들 그러니까 서로 막 발음 뭐 하는데 서로 엄청 웃으면서 똑같은 거 막 꼬 해봐 꼬꼬꼬꼬꼬꼬꼬 막 이러면서 치 해봐 치 발음이 우리 또 안 돼갖고 막 여전히 안 되죠. 못하겠더라고요. 우리 계속 따라해도 그게 아니라고. 그랬을 때는 얘기하며 웃으며 즐겁게 일 보내고 일요일에는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저 이제 그 청년부 이제에 등록해서 그 전주에 등록했으니까 그때 첫 번째 뭐 새가족 뭐 이런 거 모임 같은 거 그때 한번 하고 일요일에도 그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어머니 뵙고 어머니랑 저녁 먹고 돌아와서 뭐 그 동생이랑 또 수다 좀 떨고 그리고 월요일은 오전에 이제 그 친구 잔금 치르려면 계좌 한도를 높여야 되는데 외국인 계좌는 한도 제한 계좌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.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뭐 이제 은행 같이 가서 그런 거 좀 사정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 이제 그 친구 한국말을 좀 하긴 하지만 이제 우리도 어렵잖아요. 부동산이나 은행 가는 거는 사실 우리도 모르는 용어가 많은데 우리도 외국어를 알아도 그런 쪽 용어는 모르듯이 그래서 설명하는데 상황을 아는 제가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가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같이 봐주고 그러고 나서 오후는 아니고 이제 오전 중에 그렇게 하고 출근했고 일하고 그날 또 퇴근해서 월요일은 퇴근해가지고 그 친구가 성봉 쪽에 뭐 이제 계약을 한 거라서 그쪽 가가지고 뭐 계약서 받고 계약 파트는 또 다른 동생이 해줬고 따라가서 해줬고 그 친구랑 몰래 아는 동생이 걔네들이 한 1분 거리에 집을 구해줬더라고. 다행이죠. 그래갖고 거기서 고기 먹고 소주 한잔하고 둘이서 소주 한 병이니까 조금 먹었죠. 한잔하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와서 또 수다 좀 떨고 천천히 치킨 시켜 먹고 그리고 오늘이 됐어요. 화요일이죠. 지금은 수요일이 됐지만 오늘은 아침에 이제 그 한도를 잠깐 일시적으로라도 늘리려면 잔금 입금하려고 일시적으로 늘리려면은
계약서가 필요했어서 전날 계약서를 받아온 거고, 원래 계약서를 그 전에 받았어야 되는데 뭐 사정이 있었고 못 받았었나 봐요. 그래갖고 전날 처리해서 받아와서 이제 오늘 아침에 은행 가서 계약서 제출하고 뭐 해서 이제 잔금 송금하고, 그 친구가 이제 일본에서 갖고 온 일본에서 갖고 온 거는 한국에서 샀다는데 일본 라멘 끓여준다고 해서 점심 그거 같이 끓여 먹고, 그 다음에 이제 좀 낮 시간에도 이제 입금은 했기 때문에 바로 들어와도 된다고 해가지고 부동산에서도 그래갖고 집주인분께서 그러셨다고 해서 그 친구는 이제 가는 거 전철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고 이제 보내고 저는 출근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일했고 한 10시 좀 넘어서 퇴근해서 11시 좀 넘어서 집에 도착해서 어제 먹은 치킨 남은 거 좀 돌려 먹고 과자도 먹고 뭐 설거지도 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시간이 됐네요. 3일만 이제 집에 혼자 있네요. 뭐 같이 있어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, 딱히. 뭐 그 친구는 내려와서 지내는 건 1층이 편하니까 1층에서 지내라는데, 그래도 자기만의 공간이 좋은 거죠. 어쨌든 남의 집을 불편한지 2층에서 거의 있고 수다 떨 때만 잠깐씩 내려오고, 어쨌든 잘 지내다가 갔다니 다행입니다. 잘 지냈다고 하니. 꿀잠 잤다고 하더라고. 다행이죠. 아무튼 뭐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. 간만에 좀 정신이 없었죠. 또 괜찮은 것 같아요. 정신 없는 것도 처리해야 될 일들. 누군가한테 어쨌든 좋은 일 한 것 같아서 기분도 나쁘지 않고 기분도 좋고 그렇습니다. 일요일에 이제 회사적 모임하는데 무슨 간증 뭐 이런 거를 종이 질문지 같은 걸 주셨어요.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된 계기라고 했나? 뭐 하여튼 이런 거, 어떤 마음인지 뭐 이런 거 쓰고, 뭐 변화된 거, 예수님 만나기 전과 후가 변화된 거 이런 걸 쓰는데, 이걸 가서 집에 가서 써갖고 오면 좋겠는데 그 자리에서 쓰려니까, 그러니까 제가 진짜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, 뭘 딱 갑자기 받고 쓰려니까 잘 안 써지는 거예요. 막 내가 쓰면서도 뭐라고 쓰는 건지, 그러니까 뭔가를 저는 자꾸 들으면 그냥 떠오른 대로 하거나, 근데 떠오른 것도 사실 그 당시엔 없었어요. 내 감정이 어땠는지 기억도 안 나고, 너무 오래전에 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그 당시에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. 진짜 물들듯이 그렇게 자연스레 그냥 진짜 하나님께서 신앙을 딱 주신 것처럼 그냥 어느 날 혼자 교회를 나갔고, 그리고 그냥 그렇게 계속 혼자 다닌 거거든요. 한 20년 가까이를. 중간에 뭐 잠깐 다른 친구들이, 친한 친구들이 잠깐씩 같이 다니기도 했었는데, 그런 기간이 뭐 다 합쳐도 1년 채 안 될 정도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고, 너무 모르겠네요. 하여튼 중간중간 다른 친구들도, 제 친구들도 이제 교회에 오긴 왔었는데, 거의 20년 넘게 그냥 거의 혼자 다닌 시간이 훨씬 기니까 20년 가까이 혼자 다녔으니까, 그러니까 너무 오래전부터 그냥 그렇게 물들듯이 그렇게 갑자기 교회를 가게 됐던 그 고등학교 때 그 순간도 잘 기억이 안 나고, 그걸 일단 막 뭐라고 썼는지 모르게 막 뭐 변화된 거 뭐 마음 말고 뭐 변화된 상황을 써라 막 이런 게 있길래, 주로 다 마음이 변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는데, 마음을 변하게 해주셨고 생각해서 뭘 써야 되지 했고, 뭔가 행동으로 바뀐 거 뭐 이러면서 뭔가 좀 마음이 좀 좋아졌다는 걸 쓰고 싶었나 본데, 그 나한테 제일 나쁜 마음 중에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, 내가 이 일할 때 내가 내 노력으로 잘했다고 내가 노력해서 다 잘 된 거라고 생각했다가 그게
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진짜 어르신들 말씀 맞는 게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결과가 좋을 수는 없는 건데 그게 운이 이제 따라준 거죠.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라고 생각하고 계획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변하면서 그전에는 이제 뭐 거기서 글을 쓸 때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 뭐 무시하던 마음이 뭐 사람들을 무시하던 마음이 뭐 변해서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쓴 것 같은데 근데 돌이켜봐도 딱히 쓰면서도 좀 그랬어요. 무시하는 단어가 떠오르지가 않아가지고 사실 저는 일 못한다고 딱히 무시하진 않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안 그렇다고 가식이 아니라 일을 못하는 사람한테 아예 일로 관심을 안 주나 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을 너 왜 이렇게 일 못해? 저 사람이 일 못해 이렇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무시일 수도 있죠. 아예 그냥 일 잘한다고 느끼는 사람들, 노력하고 자기가 일을 어느 정도 잘하는 사람들 한테 좀 귀 기울이는 편이고 말은 물론 제가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랑도 회사 내에서의 그냥 교우관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지내고 뭐 협업은 하지만 제가 큰 비중을 안 두는 것 같아요. 제 마음속에. 그런 것들을 표현한다는 게 이제 뭐 무시했었는데 뭐 그게 없어졌다고 이렇게 썼는데 써놓고 이게 아닌데 내가 가장 변화된 게 이거 그건 그리고 내가 진짜 지금은 안 그런가? 그럼 변화됐다고 하면 그때는 사실 무시라기보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. 싫어하는 게 아니라 좋아하는 감정이 잘 안 생긴다고 해야 되나? 근데 어차피 일이라는 건 회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니까 저는 회사라는 공간은 그냥 일을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물론 그 과정에서 같이 고생했던 경험들 때문에 서로 전우애가 생기고 또는 일을 좀 그러니까 아웃풋이 막 좋진 않아도 좀 노력하는 사람들이랑 좀 정도 들고 뭐 이런데 보통 노력하는 사람들은 보통은 해서 잘하지 못해도 보통은 해서 제가 생각하는 일을 못한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타고난 재능도 없는데 실력도 없고 노력도 안 한다고 보이는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이 일에서는 재능도 없고 뭐 없어 보이고 뭐 이럴 수 있지만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거겠죠. 그러니까 열심히 하지 않는 걸 테니까 그냥 대충 하고 빨리 퇴근하려고만 하는 그냥 어떻게든 시간만 때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. 근데 그 사람은 이 일에서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완전히 다른 일에 다른 재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이 사람은 모든 일에서 못해 이 사람 모든 일에서 잘한다 이거보다 물론 일머리 좋은 사람들은 많은 일들을 다른 데 가도 어느 정도 일머리 있긴 하지만 그럼 뭘 떠나서 분야로 봤을 때 아주 어릴 때에는 일 못하는 사람은 다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닌 것 같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일을 찾지 못한 경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이 사람은 여기에서는 실력이 없지만 다른 분야를 만약 간다면은 거기서 또 뛰어난 다만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그냥 한 인격체로서에 대한 존중이지 그 어쨌든 업무에 대한 평가는 그 회사에서니까 여기서 보여준 걸 가지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일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감정조차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냥 싫어하지도 않고 딱히 좋아하지도 않고 거의 무감정에 가까운
일 잘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좋아하더라고요. 그 감정이 생각해보면 예전이랑 지금이랑 크게 안 바뀐 것 같아서 그게 변화된 걸로 쓴 게 맞나? 아직도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나쁜 마음, 차가운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직도 이렇게 좀 싸가지 없는데 그걸 변했다고 쓴 게 맞나 싶고 차라리 지금 만약 다시 쓴다면 교회를 가겠다고 생각하게 된 건 아마도 고등학교 때 전학을 오고 전 스스로는 몰랐지만 아마 외롭지 않았을까 싶어요. 외로웠는데 그렇다고 사람을 만나거나 하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하느님께 기대고 싶지 않았나 싶어요. 그래서 와서도 혼자 예배드리고 한 거 보면 만약 사람이 만나고 싶었다면 뭐 공동체 모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잘 나갔을 텐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건 없이 사람은 뭐 학교에서도 어쨌든 만나니까 그냥 의지할 곳이 제가 스스로 원하지 않았나 싶거든요. 근데 이제 늘 어머니께서 늘 교회를 말씀하셨고 저 또한 더 어릴 때 친구 따라 몇 번 다녔었고 그 동네 살 때 원래 갔던 교회니까 조금 더 진입 장벽이 낮게 어떻게 가게 됐고 그냥 발길을 이끌어 주신 것 같아요. 그렇게 해서 교회를 다니고 신앙이 그냥 물들듯이 그리고 그냥 밀려 들어오듯이 들어온 것 같아요. 감사한 마음이나 이런 것들이 그러면서 포커싱이 좀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? 어릴 때는 반항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했는데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. 막 그렇게 딱 사실 좋은 사람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한 것까지는 아닌데 사람이 어디를 바라보냐 그러니까 똑같이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어디를 바라보냐가 되게 다르잖아요. 잘못된 걸 바라보는 거 아니면 와 저거 되게 좋아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저렇게 돼야지 할 때 그 멋있어 보이는 포인트가 막 쌈박질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선하고 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보게 되지 않았나. 물론 여전히 착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덜 나빠지게 조금은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들을 했고요. 교회를 다니기 전과 후의 가장 큰 차이는 생각해보면 그냥 심플하게 교회 다니기 전에는 사고를 진짜 많이 쳤는데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사고도 많이 치고 그랬는데 그 이후론 사고를 좀 덜 쳤다 그래야 되나? 그리고 내가 한 나쁜 짓들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개념이 없다가 죄책감이라는 게 생겼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가끔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. 그 기독교를 안 좋아하시는 분들께서 기독교인들은 죄 짓고 나서 맨날 가서 기도만 하면 회개하면 죄를 사해주니까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한다 나쁜 짓 하고 그렇게 한다는데 저도 뭐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기독교에 대한 생각이 조금 바뀐 거는 죄책감이라는 게 들면서 생각이 좀 바뀐 거는 만약에 정말로 신앙이 생기면 내가 이거 잘못하고 나서 기도하면 또 해결해 주시겠지라는 마음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아요. 그냥 잘못을 하고 싶어지지 않고 나쁜 짓을 안 하고 싶어지고 그런 유혹에 있을 때도 그러니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그런 유혹이나 그런 곳에 있을 때도
그런 죄책감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그런 것을 좀 멀리하게 되는, 잘못을 멀리하게 되는. 그래서 막 드라마에서 되게 괜히 안 좋게 그릴 때 나오는 그런 장면들, 막 죄 짓고 나서 그냥 기도하고, 나는 죄사함 받았어, 이런 거는 사실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할 수도 있는데, 아마 신앙이 아직 안 생긴 거겠죠? 라고 생각해요. 그런 사람들은 를 믿는다고 볼 수 있나?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작은 나쁜 마음들이라도 생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늘 이제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기도를 하긴 하죠. 근데 그게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화가 났던 마음, 분노하는 마음이나 이런 것들, 또는 이제 그런 나쁜 마음들이 생길 때, 그 전에는 그 마음이 아닌 행동으로 해도 죄책감을 못 느꼈다면, 그런 마음이 드는 것만으로도 회개를 하고 기도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? 그런 마음이 안 들게 해달라고. 그러니까 큰 잘못에도 무관심이 아니라 큰 잘못조차 못 느끼다가 그러니까 잘못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근데 사람은 정말 살면서 끊없이 진짜 죄를 저지르는 거 같긴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 죄의 범위를 막 진짜 불법죄인가 이런 거 말고, 그건 그걸 안 해야지. 그거는 저지르고 기도만 한다고 솔직히. 그리고 또 저지를 거면서 그건 좀 아닌 것 같고, 사실 진짜로 회개한다면 다시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본인이 그만큼 노력하겠죠. 그래서 안 저지르겠죠. 근데 그런 게 아닌,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죄라고 하는 그런 죄 말고 누군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그런 마음들조차 이제 죄처럼 받아들이면서, 그러니까 민감도가 높아진다는 표현이 약간 맞는지 모르겠으나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. 간만에 남기면서 갑자기 교회 얘기를 많이 했네요. 20년 넘게 교회는 주말마다 특별한 거 없으면 늘 나갔는데, 뭐 여행 가거나 이런 거 아니면 늘 예배는 드리긴 했는데 약간 나이롱처럼 다니긴 했어요. 막 예배 끝날 시간 다 돼서 갈 때도 있고, 늦잠 자가지고 일찍부터 가 있는 경우는 보통 없었고, 뭐 중간에 들어가거나 그 말씀 시작 전에만 가거나, 아니면 말씀 진짜 완전 늦잠 잘 때는 진짜 말씀 다 끝나갈 때 들어가거나 하는 경우도 있고, 나이롱처럼 되고 성경도 제대로 안 읽고 해서 잘 모르는데, 그래도 항상 자기 전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자는데, 그건 오래된 습관이죠. 한 20년 넘게 해온.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생각하면 신기하긴 해요, 정말.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신 거죠. 저는 제가 뭐가 생각이 바뀌어서 간 줄 아는데, 그냥 생각해보면 그렇게 마음을 바꾸신 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게 아닌가 싶고. 근데 무슨 간증 같네요. 근데 간증을 하기에는 제가 막 그렇게 변화되지는 않아가지고, 물론 20 몇 년 전에 저보다는 그때에 비하면 사람 되긴 한 건데, 그때가 너무 망나니로 살아서. 하여튼 그렇습니다. 갑자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 기간 동안을 얘기하다 보니까 이 얘기가 나와서 이렇게 주절주절
30분 가까이 했네요. 하여튼 저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고, 그래도 누군가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서 되게 다행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, 좋은 일은 사람은 기분 좋게 하니까요. 좋은 일도 하고 싶다고 막 늘 있는 건 아니라, 할 수 있는 건 아니라,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했어서 다행이죠. 그런 부분들도 감사하고. 오늘의 감사한 거 3가지만 빠르게 갈 수 있겠네요. 오늘은 앞에 다 말한 것처럼 일본에서 온 친구에게, 일본인 친구에게 잠깐이나마 지낼 수 있는, 그 친구 입장에서 되게 고마워하더라고요. 사실 그 정도까지 고마울 일은 아닌데, 근데 제가 그 친구 입장에도 고맙기는 할 것 같아요. 제가 외국에 나가서 누군가가, 낯선 사람이, 아예 낯선 사람이 무섭지만 자기가 믿는 사람의 지인이 만약 제가 아는 분의 지인이 저를 모르는데 이렇게 어느 정도 머물 수 있게 해준다면 저라도 고마울 것 같긴 한데, 되게 고마울 것 같긴 한데, 실제로 저한테는 뭐 그렇게까지 큰일은 아니긴 했어서 조금 큰일이긴 했나. 근데 좋은 일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분이 좋았어서 저조차고 한 거죠, 어떻게 보면. 뭔가를. 어쨌든 그렇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, 좋은 일이면은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일 중에 좋은 일이면 좋겠다 뭐 이런 거. 근데 그럴 수 있어서 좋았고 감사하고, 그리고 그거의 연장으로 오늘 그 친구가 이사를 하는 날이었는데, 원래는 오후 5시인가에 그 집주인분이랑 만나서 받기로 돼 있다고 해가지고, 이제 그냥 저는 출근하니까 가는 건 못 보겠구나 했는데, 이제 낮에 잔금 치르고 또 그 부동산이랑 연락했던 친구랑 다시 연락해보니까 부동산 키 맡겨졌으니까 바로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하길래 저 출근하면서 점심 먹고 바로 같이, 그러니까 둘 다 아침에 은행 갔다가 집에 들어와서 점심 먹고 그 친구 짐 싸서 가는 것까지 딱 보고 갈 수 있어서 조금 마음이 다행이었고, 그래도 가는 날 인사도 못하고 혼자 집에서 나가게 하는 게 왠지 조금 마음이 그랬는데, 또 휴가도 금요일에도 휴가를 써버려가지고 그랬는데 이렇게 지켜주셔서 이렇게 딱 갈 수 있어서, 그 친구 가는 거 볼 수 있어서 그래서 감사했고, 세 번째는 지난주에 좀 지난 일이긴 한데 오늘 걸로 할까요? 어머니께서 반찬 주셨는데 그거 감사한데, 오늘 일은 아니니까 오늘 감사한 거는 오전에 그렇게 그 동생 은행 업무나 이런 거 같이 처리할 수 있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셔갖고, 본부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셔갖고 감사했습니다. 오늘의 감사한 일 3가지는 나름 꽤 큰 것들이죠. 네, 그러면은 오랜만에 인사 마칠게요. 안녕히 주무세요.